이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네, 다르잖아요. 네.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. 이게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좀 불안해지고 맞아. 버거워지고. 대인관계는 원래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이제 관계에 노하우가 있다면 일단은 된 것 같아요. 네, 대인관계가 참 이 인간관계. 인간관계.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왜 그 사피엔스 읽어보셨어요? 유발 하렐리에서 인간이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 되면서 상당히 힘을 얻게 되고 진화적으로 계속 좀 타인과의 관계를 너무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반대로 그 관계로부터 배척되는 것을 아주 두려울 수밖에 없게 좀 진화가 되어 온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적인 동물로 태어난 본능 때문에 암묵적이고 본능적으로 관계에서는 계속 좋은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현대인들은 너무 힘들게 한다. 그 사피엔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제 특성이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힘들 이유도 없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좀 불안해지고 맞아요. 너무 좀 버거워지고. 그래서 이게 참 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좀 피상적인 뭐 몇몇 언어적인 표현, 그 다음에 좀 신체적인 제스처, 비언어적 표현들, 이 정도로 우리 우주와도 같은 마음에 아주 극히 일부를 이제 표현해서 소통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추정을 해야 돼요. 맞아요. 그렇죠? 우리가 타인을 판단을 할 때는 이게 관심법을 쓰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요동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죠. 그런데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하려면 할수록 또 더 어려움이 생기고. 그렇죠. 네. 그 불확실성이 두려움으로 자동으로 이어지는. 네.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의 이제 관계에 노하우가 있다면 일단은 시도해보는 마음이 된 것 같아요. 시도해보는 마음이요. 네, 이렇게 관계에서 이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.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거기에서 어긋남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내가 모두 통제하고 조율해야 되는 이슈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지점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오히려 좀 편안하게 나를 또 드러낼 수 있고. 그래서 이게 잘 지내는 게 디폴트 기본값이 절대 아니고 그렇죠. 이게 기적같이 너무 대단한 일이고 맞아요. 그냥 뭐 우리가 잘 맞지 않거나 그냥 대면대면한 관계다. 그럼 이게 시작점인 거죠. 그치, 여기서 우리는 시작하는 건데 맞아요. 몇몇 사람들과는 정말로 깊은 관계, 통하는 일, 거기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. 참 보물찾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상자를 열었을 때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. 상자를 열지 않으면 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. 그런데 이제 대인관계는 그 상자를 여는데 에너지가 참 많이 쓰여서 맞아요. 힘든 것 같아요. 사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럼요. 대부분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자꾸 소망하고 욕망하다 보면 거기서 고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부분을 바라기보다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바라는 게 좀 생긴 것 같아서. 왜냐하면 이 관계는 내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 거니까.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과 좀 솔직하고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 한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해보는 게 이제 보물상자 뚜껑을 여는 건데 해봤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나 행동이 이게 보물인지 아니면 뭐 신문지인지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원석일 수도 있잖아요. 이게 가공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또 닦아보고 깎아보고.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되게 고마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맞아요.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너무 좋아하고 잘 맞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신경 쓰이고 그 불편한 그 사람 생각 하루 종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. 예전에는. 근데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직장이라든지 그죠?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단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도 많이 있잖아요. 뭐 그런 경우도 있을 때
좀 노하우가 있으실까요?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맥락이랑 비슷하게 사실 상사분을 내가 어떻게 바꾸기란 참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많이 찾아보고 시도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둘 사이에서 어떻게 말이라든지 내 의사를 전한다든지 그게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사이에 생기는 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또 힘들었던 그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내 마음을 다루는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직장 동료는 사실 우리가 공동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. 친목이 아니라 그렇죠. 그걸 잘 해내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. 그렇죠.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받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까?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모든 대인관계의 전제는 안전. 그건 확보가 돼야 돼. 내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착취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게 관계잖아요. 맞아요. 뭐 착취의 형태도 그죠? 경제적, 뭐 신체적, 뭐 성적, 아니면 사회적. 나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든지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로 이제 그 다음이 되는 거고, 이 전제가 해당되지 않을 때는 빨리 물러나서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, 그죠?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개진할 수도 있고.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. 뭐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가는가? 뭐 친목을 위해서, 그냥 내가 친분을 위해서 이어가는데 그 기능이 잘 수행되지 않고 뭔가 만날 때마다 내가 좀 슬픔이 들고 힘들고 뭔가 지치고 그런 느낌이 반복이 된다면 이 사람이 좋고 나쁜 이슈가 아닌 거죠. 맞아요. 나에게 그 기능이 아니니까 그 관계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, 내가 조금 힘들거나 어떤 불편한 기분을 느끼지만 뭐 나의 미래를 조금 더 그죠? 북돋아 줄 수 있다든지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중요한 일을 함께하는 관계라면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이어나가 볼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고. 대인관계는 원래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그렇죠. 이렇게 어려운 지점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맞아요.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맞아요. 그런 것들을 또 중간중간 이제 의식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계속 돌아봐 주는 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맞아요. 아유, 좋습니다. 네, 오늘도 또 재밌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네요. 네. 그래요. 그럼 이 정도로 할까요?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